대출 정보, 내 통장에 돈 만드는 방법만 쏙쏙 골라 알려드리는 대출 지니어스의 돈돼지 송홍열입니다. 대출 어떻게 받고 계세요? 혹시 주거래 은행이라고 여러분들이 자주 다니시는 은행에 가서 상담 받아보고 안 되면 저축은행 카드론, 그래도 안 되면 대부 사채까지 찾아가면서 대출 받을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안 되지! 미쳤나 봐! 저희가 대출 지니어스인 만큼 대출에 대한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다가 요즘에는 정부 지원 상품, 경제 관련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요즘 댓글로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뭐 대출 어디서 받냐, 대환은 어디서 하냐,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어디 은행이 제일 좋나요? 이런 댓글이 정말 많이 달리는데요.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만 읽어보고 금융사, 금융상품을 추천드리기에는 쉽지 않아요. 각각 상황이 다르고 지나온 과거가 다르다 보니 정확한 추천을 드리기가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대출을 정말 잘 받는 법. 1금융권 대출 어떻게 받아야 하지? 주거래은행에서 한도가 안 나온다는데 어떡하지? 대출 이미 많이 받았지만 추가 자금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와 같은 질문에 답변이 되고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에 맞게 변화된 내용도 있고 대출 전문가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대출 잘 받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짧게나마 정리해봤는데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거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자, 먼저 대출을 잘 받는 법. 그 첫 번째, 내가 만약 대출을 받은 적도 없고 신용점수도 높아서 난 신용이 깨끗하다? 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1금융권 은행을 가야겠죠.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등등 우리가 시중에서 받을 수 있는 제일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는 1금융권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출은 주거래은행이 제일 잘 나온다. 그쵸? 이거 많이들 궁금해하시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NO! 기본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때 우리는 직장, 소득을 보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신용등급. 이제는 신용점수로 바뀌었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고연봉자라고 하여도요. 신용점수가 낮으면 1금융권 대출을 이용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저희 대출 지니어스의 경험상 신용등급으로 봤을 때 보통 1금융권 전 은행들의 신용등급 커트라인은 나이스 5등급, 올크레딧 5등급이었습니다. 정말 간혹 드물게 6등급이신 분들도 가능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신용평가사의 등급이 5등급이어야 커트라인에 걸쳤다고 판단됩니다. 참고하세요. 근데 은행에서 신용점수를 확인할 때 두 가지 신용점수를 확인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바로 CB점수와 CSS 점수입니다. 첫 번째 CB점수는 우리가 흔히 확인하는 나이스 올 크레딧의 신용점수를 뜻하는데 보통 우리가 신청하는 여신, 즉 대출 업무에서는 나이스 지킴이의 CB점수를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CSS 점수는 은행 내부 등급으로서 CB점수를 기반으로 하지만 은행과의 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은행만의 자체 CSS 점수를 또 한 번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로 거래하는 주거래은행에서 CSS 점수가 높기 때문에 한도와 금리 면에서 더 우대받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마다 각 지점마다 정해진 대출의 할당량이 있다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서 대출을 내어주는 것도 하나의 실적인데 어느 은행의 지점장이 누구에게나 1억씩 대출을 내어준다고 하면 그 지점은 대손율이라고 하는 채권 부실률이 심각해져서 질책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은행은 각 지점마다 정해진 한도 내에서 더 충실한 고객, 안전한 고객에게 대출을 내어주는데 그 한도가 부족하다면? 안전한 사람은 차고 넘치는데 돈은 한정적이라면? 그럼 여러분이 아무리 충성 고객이라고 해도 신용등급이 높은 순으로 더 안전한 고객을 우선적으로 한도와 금리가 우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꿀팁 2가지. 첫 번째는 쫄지 마라. 두 번째는 어플을 활용해라. 첫 번째, 쫄지 마는 우리가 지점 방문해서 은행원한테 대출 요청하는 거 왠지 무섭고 떨리고 조사받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시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쫄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주거래은행 지점에서 대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은행 지점 싹 다 돌아보세요. 대출 한도와 금리는 은행과 은행이 다르고 지점과 지점이 다르고 심사를 보는 행원과 행원이 다릅니다. 그 은행, 지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부 사유로 부결됐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쫄지 마시고 꼭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대출 발품 파세요. 신용조회 한다고 신용점수 안 떨어지는 건 아시죠? 두 번째로 어플을 활용해라. 요즘 은행에서 혁신금융에 발맞춰서 정말 유용한 은행 어플들을 내놓고 있죠. 저도 신한은행 어플 통해서 계좌 확인도 하고 주식 정보도 확인하는데 이거 참 물건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어플을 통해서도 요즘 대출 신청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까 대출의 한도, 금리가 은행과 은행이 다르다고 했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드리자면 대출의 한도와 금리는 오프라인과 어플이 다릅니다. 물론 주로 오프라인이 조금 더 우대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플을 통해서도 더 잘 받는 경우도 더럿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어플로 대출 신청하는 건 정말 쉽거든요. 한 5분? 10분? 아니. 5분이면 대출 신청이 끝나는데요. 나의 주거래은행부터 내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의 은행들 다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점심 먹으면서 1시간 정도 조회해보면 지점 안 돌아도 되고 편하겠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 이거 너무 많이 드린다 진짜. 이거 내가 만약 어플로 조회하는데 최대한 많은 은행 조회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은행 2곳 추가로 꼭 조회해보세요. 이거 진짜 꿀팁인데 바로 하나은행, SC, 제일은행입니다. 이 두 은행은 당사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도가 뜨고 대출을 실행할 때 그때 계좌를 개설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추가로 직장인분들 잘 들으세요. 직장인분들 보통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 있죠? 레버리지 효과 노리시면서 재테크 준비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보통 직장인의 경우 1년 이상 재직했을 경우입니다. 여러분 연봉 기준으로 1금융사에서는 80%에서 100%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대기업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 대비 150%에서 180%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저축은행 대부업체 찾기 전에 1금융권에서 받는 거 다 받으세요. 아시겠죠? 그래야 금리를 낮추지. 자, 이제 1금융권 은행에서는 이렇게 받는다고 정리하고 2금융권에서는 먼저 2금융권이란 저축은행, 캐피탈, 보험사, 그리고 금융지주 계열사입니다. 금융지주 계열사란 신한저축은행, KB저축은행처럼 1금융권 은행을 주축으로 금융지주가 만든 저축은행을 말합니다. 그럼 2금융권에서는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할까요? 먼저 2금융권 얘기가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겁니다. 2금융권 일반 신용대출을 먼저 받을까요? 아니면 햇살론을 먼저 받을까요? 이거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먼저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받고 햇살론을 받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저축은행이 굉장히 공격적인 한도와 금리를 제시하면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근데 일반 신용대출은 신용 점수에 따라 한도와 금리가 책정되죠. 보통 신용등급 3등급에서 5등급의 분들에게는 초중금리 10% 내외의 금리를 내어주지만 저신용자 6등급, 7등급의 분들에게는 법정 최고금리에 가까운 금리 20% 내외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햇살론은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6등급부터 10등급의 분들이 9% 내외의 금리를 제공받으실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신용대출로 초중금리, 즉 10% 내외의 금리로 먼저 대출을 받고 그리고 나서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면 햇살론을 통해 한 번 더 9%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만약 햇살론을 먼저 받게 된다면 신용등급은 바로 하락돼서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받을 때 20%대 이상의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이금융권은행의 일반 신용대출로 10% 내외 금리를 먼저 대출을 받고 그 이후에 햇살론으로 한 번 더 대출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이금융권 저축은행 중에서 제일 대출이 잘 나오는 은행을 몇 가지 찝어드리자면 먼저 심사 가이드가 폭 넓고 제일 공격적인 한도와 금리를 제공하는 웰컴 저축은행 그리고 SBI 저축은행이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금융권에서도 제일 금리가 낮은 금융사는 금융지주 계열의 저축은행, 신한저축은행, KB저축은행과 같은 금융지주 계열의 저축은행이 금리를 제일 낮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한도가 필요하다면 웰컴과 SBI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보시고 낮은 금리를 받고 싶다면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꼭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서도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 신용점수로 한도와 금리가 책정되는 게 아닌 특별한 심사 기준을 가진 대출들이 있죠. 예를 들면 보험사의 보험약관대출. 보험약관대출은 소액으로 가능하지만 금리가 정말 낮다는 거. 2%대 금리도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보험약관대출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만약에 내가 신용등급도 너무 낮고 햇살론과 같은 정부 지원 자금을 이미 사용 중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마지막이죠. 이런 분들은 본인의 소비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이런 대출 생활을 끊을 수 있다면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주 꼭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그때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일반 신용등급보다는 신용카드 한도, 사용 내역을 보고 대출을 내어주는 롯데캐피탈의 L론. 두 번째로 내가 보험을 한 달에 10만 원 이상 들고 있다라고 하면 아주캐피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금융사의 소액대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BI저축의 스피드론과 같은 소액대출은 몇백만 원이지만 저신용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대출을 내어주니까 정말 필요한 경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이렇게 1금융권부터 소액대출까지 순서에 맞게 상황에 맞게 대출받는 법을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대출 지니어스가 알려드리는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실 텐데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보시고 신용점수 상승시키셔서 더 우대받는 대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 금융사에서 내어주는 대출마다 정해진 금리, 평균적인 금리를 공시해 놓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상품 통합비교 공시 시스템인데요. 일반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게다가 예금, 적금, 펀드, 이자, 비교까지 가능한 곳인데요. 저희가 영상 아래 설명칸에다가 링크 남겨드릴게요. 필요하실 때 들어가 보셔서 각 금융사별 조건 비교해 보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꿀팁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대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대출 지니어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돈이 되지. 감사합니다.